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씩 꼭 드시죠? 아침 대용으로 혹은 다이어트 때문에 아니면 변비 예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착한 과일로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며칠 전 제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틀 전부터 속이 메스껍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심지어 걸을 때 어지럽기까지 했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나 위장 문제인 줄 알았죠.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고칼륨 혈증, 심하면 심장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루 2개씩 2년 넘게 드셨다는 바나나가 문제였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바나나가요. 바나나는 물론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포타슘 폭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 포타슘은 몸에 쌓여 독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몸은 예전 같지 않는데 음식 습관은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한 개의 바나나, 정말 괜찮은가요? 그 물음에 대한 진짜 답을 알려드릴까? 그리고 지금 영상 아래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나도 매일 먹는데 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 먹고 있는 방식이 위험한 건 아닐지,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을, 뇌를, 기억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엔 저도 바나나를 참 좋게 봤습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부담도 없고 맛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랜 시간 수많은 사례들을 보다 보니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믿고 매일 먹던 것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나나였던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여성분의 사례, 지금부터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까? 그분은 항상 나는 채소 잘 챙겨 먹어요. 과일도 바나나 매일 먹어요. 하셨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건강한 식습관이라 자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식습관이 오히려 몸속 칼륨 수치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높여갔던 것입니다. 그분만이 아닙니다. 남양주의 74세 이모 할아버지, 광주의 61세 여성 환자, 그리고 제 지인 어머님까지 하루 한두 개의 바나나가 결국 병원 입원을 불러왔고, 그때서야 이렇게 착한 줄 알았던 과일이 왜 내 몸에 독이 됐는가 하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음식은 나이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된다는 것. 그리고 바나나는 특히 고령자, 혈압약 드시는 분, 신장 수치 낮은 분에게 의외로 매우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서 좋다고 믿는 것이 내 몸을 해칠 수 있다는 반전의 진실을 하나씩 바로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바나나의 진짜 얼굴, 우리가 몰랐던 과학적 사실들과 실천 가능한 방법들, 그리고 언제 먹어야 약이 되고 언제 먹으면 독이 되는지 그 경계를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바나나는 분명히 좋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그 효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 아이러니하지요. 첫 번째,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2022년 논문에서도 바나나 섭취가 혈압을 경도 안정화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수용성 식이섬유와 팩틴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장 건강, 나아가 장내 미생물 균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소화기 부담이 적은 과일로 손꼽히는 이유죠. 세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몸 안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며
기분 안정, 수면 유도, 우울감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때문에 우울증 초기 환자, 수면장애 호소하는 고령자에게 추천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정말 완벽한 과일 같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영양이 곧 과잉 섭취 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고령층, 신장 기능 저하자, 당뇨 환자, 이뇨제 복용자에겐 이 좋은 성분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먹이느냐입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바나나 대신엔 뭘 먹어야 하나요? 특히 고령자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작정 바나나를 끊는 것도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 못지않게 건강에 좋으면서도 과잉 섭취 걱정이 덜한 대체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위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영양소 덩어리라고 불리는 키위는 바나나보다 칼륨 함량은 적으면서도 비타민C는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그린 키위보다는 골드 키위가 당도는 더 높지만 산화 방지 성분은 그린 키위가 풍부합니다. 또한 키위에 포함된 액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만약 속이 자주 더부룩하시거나 과일 먹고 배에 가스가 차시는 분이라면 바나나 대신 키위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칼륨 부담은 줄이면서도 장 건강과 비타민 보충에는 탁월한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너무 흔해서 가치를 잊기 쉬운 과일이지만 사과는 천연 식이섬유 덩어리라 불릴 만큼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는 작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35로 낮은 편에 속해 당뇨 환자에게도 안전합니다. 특히 껍질째 먹으면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혈관 건강을 도와주고 소염 작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바나나가 당분과 칼륨이 많아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침에 반 개의 사과를 껍질째 드시는 습관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요즘 뇌 건강을 챙기고 싶다고 하면 가장 먼저 추천되는 과일이죠.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의 절반 수준이지만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노화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기억력 강화, 시력 보호, 혈관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공공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주 2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2.5년 늦춰졌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저칼로리 과일이면서도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리모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아침 피로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몽은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에게는 간혹 약물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몽을 드시고자 하는 분은 꼭 약 복용 후 4에서 5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도 추천드립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배의 당도는 단맛에 비해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으며 칼륨 함량도 바나나보다 낮습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에게는 따뜻하게 데운 배즙이나 배조림이 효과적입니다. 몸이 쉽게 피로하고 가래나 목 칼칼함이 잦은 고령자에게는 바나나 대신 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바나나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라면 섭취 시기나 양을 고려해 이런 대체 과일을 식단에 다양하게 섞는 게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과일이 상황에 따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바나나 자체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나는 건강한 사람에겐 이로운 과일이지만 일부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에게는 예상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바나나로 시선을 돌려 내 몸 상태에서 바나나가 약인지 독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개인의 건강 상태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 또는 신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는 바나나 섭취를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 칼륨 수치 관리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하루에 몇 개까지가 적절할까요? 하버드 의대의 식이요법 가이드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 1개 이내, 고령자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2에서 3일에 1개 미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1개에는 약 400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칼륨 배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겐 이 양도 과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바나나를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공복에 먹거나 아침 식사로 가볍게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공복 섭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 간식처럼 가볍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여 혈당과 칼륨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분 함량이 높아지고 칼륨도 더욱 활성화됩니다. 검게 변한 바나나는 건강한 젊은 층에겐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에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정보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음식과 조합하면 바나나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을까요? 바나나는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작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바나나 하나도 조합을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조합하면 바나나는 훌륭한 자연 비타민이자 몸속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이로운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바나나를 요거트에 넣어 섞어 먹으면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흡수되어 칼륨 농도 상승을 완화시켜 줍니다. 게다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줘 바나나의 식이섬유와 함께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변비가 잦은 고령층에게 매우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삶은 계란이나 삶은 두부와의 궁합입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이 함께 있어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아침에 바나나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엔 반숙 계란 1개와 함께 드시면 혈당 안정, 포만감 지속, 영양 균형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계피 가루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계피 속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은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의 한 영양학 연구팀은 계피 1g만 섭취해도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나나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먹으면 단맛은 부드럽게 감돌고 당지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곡물 빵 한 조각과 함께 바나나를 먹는 것 또는 우유보다는 저지방 아몬드 밀크와 섞어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방식도 칼륨 흡수를 천천히 분산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바나나를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혈당을 급하게 자극하지 않을 단백질 지방식 이섬유 성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을 알면 바나나는 더 이상 병원 가게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보조제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바나나?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바나나의 효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나나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합니다. 같은 바나나라도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 운동 전후에 먹느냐에 따라 몸의 흡수 반응도 효과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먼저 아침 공복의 바나나.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한두 개 드시곤 하시죠. 하지만 공복에 바나나를 단독으로 먹는 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 바나나가 속 쓰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은 계란, 통곡물빵, 그릭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면에 점심 이후,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는 바나나 섭취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지기 쉬운 때인데요. 바나나 속의 천연 당분과 마그네슘이 두뇌 에너지 공급에 효과적이어서 업무나 공부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만감이 올라가 군것질 욕구도 줄어들죠. 그리고 운동 30분 전 혹은 운동 직후 바나나는 근육 회복과 수분 전해질 보충에 매우 적합합니다. 운동 전엔 빠르게 흡수되는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하고 운동 후엔 칼륨과 마그네슘 보충이 중요한데 바나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근력 운동을 할 경우 운동 후 바나나 한 개는 회복을 도와주는 천연 스포츠 음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녁 시간은 어떨까요? 여기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바나나의 당분이 체내의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밤늦게 바나나를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수면에 들어갈 수 있어 숙면을 방해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침 공복에는 단독 섭취 피하고 오후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운동 전후에 활용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녁엔 소량만 혹은 숙면 도움용으로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바나나의 효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실전 레시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제가 여러 실험과 상담을 통해 가장 많이 추천드렸던 방식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고 알려주신 황금 조합입니다. 이 황금 레시피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두뇌 건강, 혈압 안정, 근육 회복, 변비 예방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말 그대로 건강보약 같은 조합입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하지만 섭취 순서와 시간, 조합 비율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포크로 으깨주세요. 그 다음 따뜻한 두유 한 컵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으깬 바나나를 섞어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간 아몬드나 아몬드 가루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씹는 맛과 영양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꿀 한 작은 술을 곁들이면 은은한 단맛이 감돌면서 긴장감도 풀리고요. 혹시 계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뇌 혈류를 개선해서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언제 먹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혹은 운동 30분 후입니다. 이 시간대는 뇌가 약간 피로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 뇌에 필요한 당분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공급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확 살아납니다. 만약 변비가 있으신 분이라면
아침 식사 직후나 저녁 식후 1시간 뒤에 드셔도 좋아요. 장이 부드럽게 자극되면서도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조합은 하버드 의대 연구진도 주목했어요. 바나나, 식물성 단백질, 견과류가 함께 들어가면 단기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도 바나나 속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불안감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 수면 질을 좋게 만든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냥 바나나 한 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하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이 바나나 조합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이 황금 레시피를 실천해 보시려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으니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첫째,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피해 주세요. 겉은 노랗지만 단단하고 푸른 기가 남아있는 바나나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껍질에 갈색점이 살짝 보이면서 말랑한 상태.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바나나입니다. 이때 트립토판, 마그네슘, 항산화 성분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요.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 사용에 주의하세요. 바나나 자체에도 당이 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꿀을 더하면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꿀은 생략하거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셋째, 밤 9시 이후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취침 전 늦은 시간에 드시면 혈당과 인슐린 반응으로 인해 수면 질이 떨어지거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가 가장 안전한 섭취 타이밍입니다. 넷째, 속이 약하신 분은 두유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찐 우유로 대체하세요.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일부 분들에겐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빈속에는 두유 바나나 조합이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 가벼운 간식이나 식사 이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아몬드나 견과류를 넣을 땐 꼭 껍질을 제거하거나 익힌 걸 쓰세요. 날 것 그대로 드실 경우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껍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좋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드시다 보면 오히려 과잉 섭취가 되어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꾸준히가 가장 좋은 실천법입니다. 이렇게 주의사항만 잘 지키셔도 바나나 레시피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며칠 안에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를 버텨내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제대로 된 습관을 하나라도 시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바나나 한 조각, 그 작은 선택이 단순한 간식이 아닌 우리 뇌와 몸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회복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오늘 영상에서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지만 아직도 하루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고 기억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도 그럴 겁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손주와 대화하며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작은 바나나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나는 이걸 오늘부터 해보겠다. 이 조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꼭 댓글로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함께 젊은 뇌와 건강한 기억력을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선명하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